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량 어떤 것이죠? 첫 번째는 가장 큰 그림을 읽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창직은 세상을 볼 줄 아는, 세상을 읽을 줄 아는 맥락과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네. 시장을 흐름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융복합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제 정보 지식 기술 발전이 앞으로 미래의 사회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미리 짐작을 하고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환경이 변하면 직업이 바뀐다는 걸 이미 우리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네. 우리 직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생명체와 같아서 이 직업의 생성과 소멸이 어떤 흐름을 가져갈 것인지 맥을 짚을 줄 아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숲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나무만 바라보는 우를 보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결국은 뭐냐면 그만큼 시야가 넓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제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찰력, 해안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계속해서 두 번째 필요 역량 어떤 건가요? 두 번째는 그 창직에 관련돼 있는 전문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게 뭐냐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네. 잘 모르면 새로운 세상을 열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융복합이라는 것도 알아야 가능한 거지 모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일자리의 품질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품질이 좋다고 하면 일거리에 대한 선호도는 반드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정착할 수 있는 시기도 단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모르지만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관심 분야의 꾸준한 학습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문 역량은 자신감입니다. 전문 역량은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요. 문제 해결 역량의 중심에 전문 역량이 있다는 점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역량 네. 중요합니다. 이렇게 넓은 시야 그리고 전문 역량까지. 그다음에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 역량인데요. 우리가 네트워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네트워크 역량이라 할 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국한된 것은 현재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는 그 네트워크가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이제는 폭넓은 네트워크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폭넓은 네트워크가 융복합의 굉장히 유용한 네트워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타산지석이라는 말처럼 다른 분야의 단점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잘 다듬어서 내 것으로 소화시킬 수만 있다면 그 부분이 보석처럼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창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비밀 공간에서 나홀로 하는 작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를 검증도 받아봐야 되고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데 거기에 이타적 지혜가 굉장히 유용한 수 있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는 사실 청년들보다 우리 선배님들이 그 네트워킹이 많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필요 역량은 뭘까요? 네 번째는 이제 문제 해결 역량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것은 고난의 길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례가 없기에 행정적 승인받기가 사실은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나마 좀 용이한데 네. 법률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면 사실은 관련 부처를 협의도 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사실 여간 어려운 건 아닌데요. 개인이 전봇대를 뽑아가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은 사실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 역량이 없다면 쉽지 않은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사명감이 없다면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처에 이제 문제 투성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러한 그 암초를 걷어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 역량이 필요한데 그 문제 해결 역량에는 지금까지 다뤘던 뭐 네트워크라든가 전문 역량이라든가 또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이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소통 능력도 필요한 종합 선물 세터와 같은 이제 문제 해결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섯 번째로 필요한 역량도 살펴봐야 할 텐데 어떤 역량일까요? 네, 다섯 번째는 이제 긍정적인 태도인데요. 네. 긍정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자신만이 부정적으로 마음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의 장애는 창직의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긍정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긍정의 마음이 제일 맞아요. 중요하다고 시작도 하더라고요. 전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이게 잘 성공을 못하죠.
이제 뇌가 결국은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결국은 뭐냐면 못하는 것을 잘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잘하는 걸 더 잘하기 위해서 도리에 나와 있는 돌뿌리를 걷어내고 그 부분을 이제 디딤돌로 만들 경우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은 선행인 연구에서 많이 검증된 사실입니다. 네. 예. 이제 잘하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한데요. 이제 긍정적인 태도라는 것은 누가 옆에서 거둔다고 생겨나는 것은 아니고 네.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자신을 믿어야 그러한 긍정적인 태도가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2002년도의 월드컵 대단했죠. 그 경기의 슬로건은 온 국민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꿈의 상황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요. 네.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이 세계 랭킹 2위 독일을 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네. 부분이 정말 네. 우리가 얘기하는 긍정적인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네.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뭐 Z세대들은 2002년을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한번 그럴 수도 유튜브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대단했습니다. 정말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그때의 꼰대 희열, 같습니다. 예. 그때의 희열 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추. 일단 네. 다음 역량 어떤 게 있을까요? 여섯 번째는 이제 호기심과 열정인데요. 뭐 이거는 이제 당연한 말이겠지만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아야 합니다. 일상에서 왜라고 하는 물음표를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그 내용인데요. 편한 것이 좋다는 식의 활동 생활은 그 새로움이 움틀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기심은 나무에 새순을 틔울 수 있는 생명수 같고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새싹이 파릇파릇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는 햇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창직이라고 하는 것은 호기심과 열정에 의해서 싹을 틔우고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 호기심과 열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6개 역량 쭉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또 가져야 할 역량이 있을까요? 예,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냐면 새로움에 대한 가치와 희열을 느낄 줄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직업 역할이 세 가지 있는 중에 하나인 게 뭐냐면 사회적 기여에 따라서 보람과 가치를 느끼는 건데 이 창직을 통해서 그 맛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창직은 어떻게 보면 사회 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그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봉사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요. 노년의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정책의 첫 번째가 일자리 창출인데 창직은 일자리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 아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창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